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상과 숙고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숙고하면 상상하면 약간 좀 미래적인, 현재 일어나지 않는, 아직은 좀 환상적인 그런 설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숙고하면 지난 삶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사유하고 명상을 통해서 숙고한다는 이야기는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상을 하지 않으면 기억을 되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상을 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또 명상요법 중에서 관상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러이러한 이미지, 시각적인 어떤 장면이나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상 명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관계를 다루고 배우자나 자식과의 관계를 다룰 때도 꼭 부모님과 대면해서 명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부모님과 관계를 명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배우자 없이 혼자서 배우자와 관계를 쭉 떠올려서 상상을 통해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상상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부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상상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상상이라면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상상은 부정적인 명상입니다.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이것을 부정적인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치유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먼저 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계속 상상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해야 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수많은 부정적인 상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오늘부터 쭉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몇 시간 또는 며칠 최근에 사건들,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의 부정적인 상상이 얼마나 많이 작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눈을 뜨시고요. 짧게밖에 시간을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명상 워크숍에서 하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음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라도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이 있으면 대단한 명상가 또는 도인임에 분명합니다. 무심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갈등도 없이 항상 마음이 평화롭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한 상태로 이 순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과거의 카르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카르마는 되게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들의 축적들이 앙금으로 쌓여서 계속 콜라 거품처럼 피어오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잡념이요. 내가 의지로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공상들이요. 내면의 소음들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제잘거리고 총을 내면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내면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 해서 생각이 끊임없이 연속된다 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상속식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상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속은 또 약간 좀 다릅니다. 끊임없이 연속된다. 물려준다는 그런 어떤 상속이 아니라 재산이나 유물이나 어떤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지만 그거는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죠. 여기서 상속은 내면에서 이어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제잘제잘 되면서 흘러가는 내면의 상속식, 상속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흐름, 상속의식의 흐름을 상속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의식의 내면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만 목표로 해서 생각 멈추기 연습을 아무리 해도 잡념을 멈추려고 하면 또 다른 잡념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비유를 하면 어떤 유명한 만화가가 만화로도 쓰는데요. 상당히 선적인 만화죠. 아주 유명한 검객이 있었어요. 검객이 검술을 연마하는 수련장 방에 파리가 한 마리 나타나서 앵앵거립니다. 파리 때문에 무술에 완전히 집중을 못한 검객이 화가 나서 파리를 일도 양단했습니다. 도동강매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파리가 2마리가 되었어요. 앵앵거립니다. 2마리를 또 탁탁탁 아주 뛰어난 검술로 양단을 해보니까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계속 제곱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거의 10분도 안 돼서 수련장 안에 온통 파리로 가득해서 무술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다른 생각들이 또는 없애고자 하는 그 생각이 더 파리떼처럼 볼떼처럼 왱왱거리면서 나를 공격한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럼 그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명상이 가장 좋지.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에 천년만 할 수 있으면 생각으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데 초심자의 경우는 호흡을 5초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호흡을 5번 내쉬는 숨마다 릴렉스 하면서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벌써 셋, 넷 하고 잊어버리고 잡념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길게 가도 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스물을 채우지 못하고 잡념으로 빠져서 숫자를 놓쳐버립니다. 즉 호흡을 놓친다는 이야기죠.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호흡을 바라보면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점점점 잡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그게 5분, 10분이 나면 반드시 잡념이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5분, 10분 정도 잡념 없이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5분, 10분 명상하고 끝나면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더욱 유지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무리 그 내용이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뭐랍니까? 체면 구김이나 과거의 수모나 이런 것들과 연결, 과거의 상처죠. 상처가 떠올라서 그 상처에서 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이 잡념이 구성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만 본다면 오히려 그 잡념들을 마중해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믿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상대방에게 표현을 못하고 억압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꿍꿍 저장해 왔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숙고명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 그 분함, 그때 충분히 발현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다시 한번 명상 속에서 떠올려서 되살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묻어뒀던 것들을 표출해낸다 이야기죠. 드러내버린다는 얘기. 그것도 명상 속에서 상대방을 내놓고 상대방 면전에서 화풀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국면이 아니죠. 명상 속에서 내가 혼자 하는 작업이에요. 내면의 작업. 상상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에너지,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발산시킴으로 해서 표현해 줌으로 해서 그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카르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상력을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탈이 너무 고온한 해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내면의 불협화음으로부터, 내면의 불편함, 내면의 괴로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제약, 사업적인 어려움, 제약, 환경적인 어려움, 제약, 이것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적인, 사회적인 개혁이나 수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면의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숙고명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청산, 역사에만 이야기 있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작업에서도 과거청산은 필요하다. 계속 그 상처 덩어리를 마치 내장에 염증이 골마 터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수술하지 않고 개복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안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장이 그냥 염증이 파급돼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생명을 위협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결국 수술해서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개복수술이라고 그러죠. 배를 열고 수술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면에 쌓이는 것은 표현을 시켜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나는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불충한 거고 불효스러운 것이고 매우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가둬둬 버리면 그것이 상처가 아까 골마 터진 내장의 염증처럼 나를 불행하고 계속 고통 속에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명상이 숙고 명상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고 미래의 새로운 삶으로 과거에 예속돼서 과거의 생활 방식을 계속 반복하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정말로 과거 지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숙고 명상을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5분, 10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누워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부좌 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면 그 이야기들을 제잘거림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그게 어떤 사건에서 비롯된지 그 사건,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재생을 시켜가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리세트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새롭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말을 맺었던 시나리오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다시 재창조해서 내일부터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러면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눈을 감고 한번 마치기 전에 숙고를 해보시죠.